안녕하세요. 그라운드X에서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있는 에이단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기능 중 API 서버로서의 기능을 수평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는 가벼운 기능을 수행하는 클레이튼 노드들이 오토스케일 되는 구조이고, 저희는 이를 클레이튼 엔드포인트 시스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PI 기능의 수평적 확장이 필요했던 배경을 공유해드리고, 개발 과정에 겪은 대표적인 어려움 3가지와 극복한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후반부에서는 현재까지의 개선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추가 개선해 나갈 발전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클레이튼 API 기능의 수평적 확장이 필요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클레이튼 노드와의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클레이튼 노드는 클레이튼 P2P 네트워크에 속하여 다른 노드로부터 블록을 전달받고 그 안에 포함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한 데이터는 블록과 함께 클레이튼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클레이튼 노드의 API를 통해서 노드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도 하고 새로운 트랜잭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한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클레이튼 API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클레이튼 노드의 자원 사용이 지속적으로 과다하다면 스케일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필요로 한다면 스케일아웃을 고려해 볼 것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스케일아웃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단순히 클레이튼 노드를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일 서비스가 블록체인 API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클레이튼과 같은 블록체인 노드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어려움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X는 이런 고민을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카스라고 불리우는 클레이튼 API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카스는 블록체인 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직접 클레이튼 노드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카스를 통해서 클레이튼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가 카스를 향해서 클레이튼 API를 요청하면 카스는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클레이튼 노드에게 이 요청을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물론 카스는 클레이튼 API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NFT나 FT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손쉽게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기도 하고 개인 키의 생성이나 관리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claytonapi.com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네, 이만 홍보를 마치고 다시 수평적 확장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 카스는 서비스 특성상 탄력적인 운영을 필요로 하고 내부 구성 요소들이 모두 오토스케일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클레이튼 노드도 사용량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 노드의 수평적 확장에는 여러 어려움 중 블록체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3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복제의 어려움입니다. 클레이튼 노드는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블록 데이터뿐만 아니라 블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기에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요구합니다. 만약 클레이튼 사이프레스 메인넷의 노드를 가장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모드로 운영하면 현재 약 4.9TB의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클레이튼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4.9TB의 데이터를 복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확장을 어렵게 합니다. 저희는 스토리지 복제 시간을 단축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개선 아이디어는 클레이튼 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노드들이 공유하게 되면 클레이튼 노드가 추가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있는데 블록체인은 아직 로컬 DB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의 철학상 각각의 노드들은 서로 다른 신뢰 주체가 운영한다고 가정하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작은 데이터를 빠르고 읽고 쓰기에는 로컬 DB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주체가 여러 노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적합한 리모트 DB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클레이튼의 경우 하나의 데이터가
평균 400바이트의 크기를 가지며 수만 RPS, 즉 초당 수만 건의 리드라이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카스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균일하고 낮은 레이턴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균일한 레이턴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클레이튼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인 레벨DB의 내부 동작 방식입니다. 레벨DB는 키밸류 스토리지이며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 계층을 만들어 저장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레벨 0에 저장하고 레벨 0에 설정된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컴팩션 과정을 거치며 레벨 0에 저장된 데이터를 레벨 1로 내리게 됩니다. 이 컴팩션 과정은 레벨이 증가해가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읽을 때는 레벨 0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없으면 다음 레벨을 탐색하게 됩니다. 만약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레벨 3에 있다면 레벨 0부터 1, 2, 3까지의 모든 레벨을 대상으로 검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 쓰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중간중간 컴팩션 과정을 거치며 디스크 I/O를 많이 필요로 하고 데이터 읽기에는 균일하지 못한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게다가 블록체인은 내부 데이터 구조의 특성상 병렬로 데이터를 읽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서 레이턴시가 누적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안정적인 서비스 레벨을 보장하기 어렵게 만들며 새로운 DB 탐색에 있어서 균일한 레이턴시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클레이튼의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찾기 위해 많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보았지만 내부 자료 구조 변경을 염두에 두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높은 RPS를 보장하면서도 읽기 요청에 대한 균일한 레이턴시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AWS의 DynamoDB입니다. 비교적 높은 RPS를 만족하면서도 균일한 읽기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튼 노드가 최신 블록을 처리하는 작업에는 좀 더 빠른 응답 시간이 요구되었고 레디스를 캐시 레이어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DynamoDB의 데이터 사이즈 제한으로 인해 S3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클레이튼 노드들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3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디스는 데이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최신 상태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DynamoDB는 클레이튼 노드에서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KB의 데이터 크기 제한이 있어 큰 데이터 경우에는 S3에 추가적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주로 용량이 큰 블록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복제의 어려움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어려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블록 동기화의 어려움입니다. 앞에 소개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방안을 적용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선된 문제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2개의 클레이튼 노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노드는 클레이튼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는 P2P로 연결된 클레이튼 네트워크 노드로부터 블록을 전달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블록 처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과정을 포함하기에 2개의 노드는 각각 블록 처리 연산과 데이터 쓰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각 노드가 저장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동일하기에 여러 번 오버라이팅 하더라도 인테그리티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클레이튼 API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클레이튼 API 사용자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각 클레이튼 노드는 현재 블록 번호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블록을 P2P 네트워크로 전파받고 문제없이 처리한 이후에 이 블록 번호를 갱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블록 번호를 갱신하는 과정은 네트워크 지연이나 노드 내부의 캐시 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동기화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노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는 최신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신 블럭을 조회하는 API를 빠르게 연속적으로 호출하면 요청이 분배되는 방식에 따라 현재 블럭 번호가 1이었다가 2가 된 이후에 다시 1이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클레이튼 API들이 현재 블럭 번호를 기준으로 동작하는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이 방식을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중복 작업의 수행과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레이튼 노드의 역할을 분리하는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블록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노드를 페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페처는 API 서버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블럭을 처리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블럭을 처리하는 과정은 새로운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포함하기에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쓰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API 서버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를 서비스 노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일부 관리자용 API를 제외하면 API 호출은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노드는 읽기 권한만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클레이튼 노드 동작 중 가장 연산이 많이 필요한 블록 처리 과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노드는 페처에 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스펙도 낮습니다. 즉, 서비스 노드는 자원 할당 측면에서 더 유연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노드들은 페처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최신 블록 번호를 바라보기에 모든 서비스 노드들이 동일한 최신 상태를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연산을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최신 블록 동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웹소켓을 통해 스트리밍되는 최신 블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클레이튼 노드는 웹소켓을 통해 최신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블록 데이터뿐만 아니라 블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런 스트리밍 대상 데이터들은 페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만 서비스 노드가 최신 데이터의 갱신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연결된 블록체인 서비스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짧은 간격으로 풀을 하거나 푸시를 받아야 합니다. 풀을 하는 방법도 여러 장점이 있지만 API 서비스 사용자나 서비스 노드의 수가 늘어났을 때 병목 구간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요청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레디스 펍석 기능을 이용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페처가 최신 블록과 스트리밍에 필요한 데이터를 레디스에 퍼블리시하면 서비스 노드들이 그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이브합니다. 그 후에는 서비스 노드 내부에 있는 피드 기능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서비스들에게 한 번의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수평적 확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레이튼 노드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아주 큰 용량의 스토리지를 복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클레이튼 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고 여러 노드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스토리지 복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노드의 역할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 하나의 페처 노드만 블록을 처리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서비스 노드들은 페처가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API 서버 역할만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비스 노드의 자원 사용량이 줄어들어 기존 대비 훨씬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든 노드들이 페처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기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웹소켓을 통해 최신 블록체인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등 빠르게 최신 데이터를 갱신해야 되는 경우에는 레디스 펍섭을 이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 노드들이 데이터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카스를 바라보며 클레이튼 API를 요청할 수 있고 카스는 그 요청을 클레이튼 엔드포인트 시스템 KES로 전달합니다. KES 내부에서는 그 요청이 서비스 노드들에게 분배되어 API 요청에 대한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스와 서비스 노드가 모두 자동 확장 가능하기에 사용량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KES는 개선될 사항들도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노드 사이의 최신 블록 동기화 수준 강화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비스 노드들은 레디스 펍섭을 이용해 최신 블록을 갱신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각 노드별 서브스크라이브의 오차가 수 미리세컨드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아주 빠른 요청을 연속적으로 할 때에는 동기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에 동기화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TX풀 데이터 동기화 문제입니다. 현재 구조에서 사용자가 TX를 하나의 서비스 노드에게 전파하면 그 TX는 다른 서비스 노드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TX풀의 데이터를 요청하면 동기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몇몇 API에 대해서는 특정 서비스 노드로 향하게 스태틱 라우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에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용 문제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는 사용량에 따라 과금이 되기에 작은 데이터를 빈번하게 요청하는 클레이튼에게는 불리한 과금 모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해를 많이 늘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의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수가 충분히 많아져야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이나 데이터 사용 방법을 변경하여 노란색 그래프를 아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